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부대 중 가장 최정예 부대를 하나만 꼽으라면 해병대가 꼽힐 것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부대는 82 공수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속한 부대와 같은 공정사단이었습니다. 왠지 중공군이 우리들의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지만 당시 미국의 동맹이었던 영국에는 (70여 년이) 넘도록 유지 중인 한반도의 분단.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지금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통일이 될 수도 있었던 운명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9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중순까지의 기간.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기간에 벌어졌던 일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컨텐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왜 그토록 북진을 서둘렀을까? 그냥 평양 원산 라인에서 멈춰서 방어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미군은 병력을 미 8군과 미 10군단으로 나눠서 진격했는가? 미군이 무작정 돌격만 했기 때문에 통일 문턱에서 후퇴했던 것이 아닌가? 이번 컨텐츠를 끝까지 보신다면 묻혀있던 진짜 팩트를 알게 될 것입니다.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첫 공격. 그리고 이 첫 공격이 끝나자 중공군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미 8군은 청천강 유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진격하지 않고 대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중공군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때만 해도 중공군은 수십만 명 이상이 모두 북한으로 들어오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군 또한 중공군이 대규모로 개입한 것인지 아닌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중공군의 흔적을 찾아야 했고 중공군은 대규모로 개입한 사실을 숨기고 있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메가더 장군과 트루먼 정부에 대해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트루먼 정부는 한국의 통일까진 생각에도 없었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메가더 개인에게 맡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인천 상륙작전 성공 직후인 1950년 9월 말, 사실 처음부터 미국의 목표는 통일이 아닌 분단 상태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메가더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국무장관 에지스는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38선까지만 진격하고 정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38선에 무슨 정치적 효력이 있는가? 그런데 메가더는 오히려 에지슨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메가더는 1904년 러시아가 일본군의 38선 월경을 러일전쟁 개전 이유로 삼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8선을 돌파하기 전 워싱턴에서 확실한 명령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이 내린 명령은 이랬습니다. 중공이나 소련에서 개입 징후가 없는 경우에만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라. 이것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심중을 알아내는 임무를 메가더에게 맡겨버린 셈이었습니다. 38선을 돌파하여 한국을 통일시킬지 말지는 미국 정부가 정해야 하는 중대 문제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은 정부가 할 일이지
군사령관이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루먼 정부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둔 것이 확실해지고 나서야 메가더에게 알아서 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부대 중 가장 최정예 부대를 하나만 꼽으라면 해병대가 꼽힐 것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부대는 82 공수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속한 부대와 같은 공정사단이었습니다. 82 공수사단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마켓가든 작전 등 2차 대전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6.25 전쟁 초반 미군에서 가장 강력한 최정예 부대인 82 공정사단을 한반도로 보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 합참은 메가더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중요한 곳에서의 전쟁에 대비해 82 공정사단을 예비 부대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한반도로 보낼 수 없습니다. 메가더 해임 이후 벌어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루이스 존슨 미 국방장관의 증언, 내가 국방장관을 사임한 1950년 9월 중순까지도 트루먼 정부는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정해진 정책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정부가 방관하는 가운데 시작된 북진. 일전에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을 마련한 전투인 미드웨이 해전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룬 바 있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정보력은 언제나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서는 웬일인지 미국의 정보력이 한없이 무능력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메가더 혼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놨던 트루먼 정부의 책임이 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메가더의 북진 계획은 모두 중공군에게 털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중공군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자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조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왠지 중공군이 우리들의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지만 당시 미국의 동맹이었던 영국에는 공산 측의 첩자들이 많았는데 미국이 영국과 공유하는 작전 계획이 이들을 통해 모두 중공군 측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메가더 장군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즉시 북진을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메가더는 시간이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중공군이 병력을 모아 참전하기 전에 끝내는 것뿐이다. 즉 이때는 그저 도망치는 북한군 패잔병밖에 없었고 누가 보더라도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트루먼 정부가 마지못해 끌려온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메가더. 그로서는 자신의 발언권이 강할 때 빨리 끝내는 것 외엔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메가더가 미 10군단과 미 8군으로 병력을 나눈 것도 두 부대를 경쟁시켜 더 빨리 진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워싱턴도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메가더 원수 해임 이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의 증언, 우리 합참은 메가더 장군의 병력 분할 배치에 대해 사실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루먼 정부는 메가더가 중공군에게 첫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메가더라는 개인에게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공군에게 커다란 패배를 당하면서 그 패전의 책임은 모조리 메가더 장군에게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메가더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증거. 이 증거는 지금까지도 실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록강 7교. 현재 중국 단동과 의지를 연결하는 압록강 7교는 남쪽 부분은 끊겨있고 북쪽만이 남아있습니다. 1950년 11월 6일 미 합참으로 전문을 보내는 메가더.
대규모 병력이 압록강 전 교량을 통해 만주에서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다. 당장 압록강의 모든 다리를 폭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부대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전문을 받은 미 합참의 대응은 당시 미군 지휘부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브래들리 합참 의장은 전화로 메가더의 전문을 트루먼에게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소? 그냥 그의 뜻대로 하게 하는 게 어떻소? 그렇다면 트루먼이 결단을 내렸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트루먼의 명령. 다리는 폭파하되 만주의 영공과 영토를 침범하면 안 되니까 다리의 남쪽 부분만 조준해서 파괴하시오. 압록강에 걸린 다리를 반만 폭파하라는 명령. 이 코미디 같은 명령에 메가더는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때 메가더는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지금 해임하라. 이런 전문을 만들어놨던 메가더. 하지만 결국 참모들의 강력한 만류로 다 만들어 놓은 전보를 찢어버리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에 걸린 다리들을 절반만 파괴하라는 명령. 이것은 비행 기술도 기술이었지만 목숨까지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위험한 폭격을 하느라 중공군의 대공포에 맞아 부상을 입은 한 공군 조종사는 워싱턴과 유엔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이랬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공세 타이밍 선정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1950년 11월 7일은 미국의 중간선거. 압록강에 걸린 다리를 폭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미국 내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가 하필이면 중간선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연방 상하원의원 그리고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좌우하는 선거.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둔 트루먼에게 한국전쟁은 정말 잊고 싶은 악재였습니다. 트루먼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 압록강에 걸려있는 다리를 모조리 파괴하고 중공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온통 선거에 빠져있던 트루먼, 그리고 나홀로 외롭게 싸우던 메가더. 두 사람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며 시간을 내버리는 사이 중공군 2차 공세를 위한 6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 병력이 압록강에 놓인 다리들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